자,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이 한국 속 중국의 문화는 바로 관왕묘와 와룡묘입니다. 자, 혹시 관왕묘와 와룡묘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? 아마 이렇게 관왕묘 혹은 와룡묘라고 하면 많이 낯설다고 느끼실 텐데요. 그런데 이 관우와 제갈량에 대해 아시나요? 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실 겁니다. 이 관왕묘와 와룡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읽어본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와 그리고 제갈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말씀드린 이 관왕묘와 와룡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우와 제갈량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. 자, 그런데 관우와 제갈량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왜 한국에 남아있는 것일까요? 자, 먼저 관왕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우라고 하는 인물은 약 2세기 전후인 후한시기 활동했던 유비 휘하의 장수이자 그리고 유비의 의형제인데요. 관우하면 대추같이 붉은 얼굴과 그리고 긴 수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이 관우는 무엇보다 삼국지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이 중국의 역대 왕들을 비롯해 민간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기와 명성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우는 이 사후에도 여러 왕조에 의해 그 급이 계속 높아지는데요. 명나라 시기에는 이 관우가 황제에 추존되기도 합니다. 이 관우의 머리가 묻혀 있다는 이 중국 뤄양의 관림은 이 중국 사람들이 관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. 자, 중국에서 누군가의 무덤에 이 수풀림자를 붙이는 경우는 무덤의 주인이 성인일 경우에 제한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지혜와 덕망이 매우 뛰어난 이 길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의미하죠. 자, 관우 또한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중국에는 이 무덤에 이처럼 수풀림자를 붙이는 경우가 단 두 사람뿐인데요. 하나가 바로 이 유교를 처음 체계화한 공자의 묘인 공림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관우의 묘인 관림입니다. 자, 관우에 대한 옛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 관우는 중국인들에게 무, 그리고 충, 의리, 재물을 상징하는 장수로서 또 신으로서 숭배를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근대 시기에는 이 한국에까지 건너와 이 관우를 섬기는 신앙단체로 관성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. 자, 오늘날 한국에는 이 서울을 비롯해 강진, 안동, 성주, 남원 등지에 모두 7곳의 관왕묘가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중국의 장수 관우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 관왕묘가 남게 되었을까요? 자, 한국에서 관우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 때로 이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. 전쟁에 참여했던 이 명나라 장수들이 전국의 명나라 주둔지에 전쟁의 신으로서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지은 것인데요. 자,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 관우를 숭배했던 명나라 장수 진인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요. 이 진인이 지원병을 이끌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진인은 전쟁 중 다친 몸이 이 관우의 덕으로 완쾌되었다면서 1598년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서울 남대문 밖 자신이 머물던 거처 후원에 이 관왕묘를 건립하게 됩니다. 이때 이 조선 조정에서도 비용을 보태 건립을 도왔는데요. 이때 건립된 관왕묘를 우리는 남관왕묘 혹은 남묘라고 합니다. 이 남묘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첫 관왕묘이기도 합니다. 자, 원래의 남묘는 사실 이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는데요.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 복원되어 있는 것이고요. 현재 서울시 동작구 이 사당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관왕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동관왕묘입니다.
흔히 동묘라고 부르는데요. 지하철 동묘역 다들 아시죠? 이 동묘역의 동묘가 바로 이 동관왕묘를 가리킵니다. 동묘가 지어진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602년입니다. 당시 명나라의 만력제는 이 서울의 관왕묘 건립을 요청하게 되는데요. 당시 명나라에서는 이 관우에 대한 신앙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였고, 만력제 또한 이 관우신을 적극적으로 모시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. 이에 만력제는 이 조선에 금 4천냥과 함께 중국의 기술자도 함께 보내서 이 관왕묘 건립을 서두르게 되는데요. 심지어 친필로 사당에 걸 이 현판까지 써서 보내게 됩니다. 자, 중국의 기술자를 보내 사당의 건립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이 동묘는 중국의 양식과 그리고 조선의 건축술이 서로 결합된 이 국내 유일의 건축물로 이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동묘는 1963년에 보물 제142호로 지정이 되었고요.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전에는 이 동묘를 보기 위해서 동묘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 이 명나라 군대에 의해 전해진 이 관우 신앙은 이 관왕묘의 건립과 함께 전국 각지에 전파되는데요. 그리고 선조 이후 역대 왕들도 이 관왕묘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숙종이 특별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숙종은 이 관왕묘에 자주 가기도 하였고요. 또 여러 차례 글을 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. 또한 이 관왕묘에 지내는 제사를 정례화시켜서 국가 차원으로 관우를 섬기기도 했고요. 숙종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지방의 관왕묘에 정기적으로 제사에 쓰는 향이라든가 충문을 올리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외에도 1692년에는 자신이 직접 시를 짓고 어필을 목판으로 새겨 이 동묘와 남묘에 걸어두도록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. 숙종 외에도 이 영조와 정조, 순조 이런 조선의 왕들이 관왕묘에 관심을 가졌고요. 관왕묘 제사는 국가 제사로 편입되기에 이릅니다. 이 중에 영조 같은 경우는 즉위하자마자 동묘에 참배하기도 하였습니다. 조선 후기 고종 때에는요, 이 동묘와 남묘 외에도 1883년에 이 북묘가 세워지고, 그리고 1902년에는 서묘를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북묘 같은 경우에는 1884년에 이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이 고종이 피난을 가기도 하였던 곳이 바로 이 북묘입니다.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도 이 전주와 하동 등에 이 관왕묘를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, 이 조선 후기 이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관우를 섬기는 종교단체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.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이 무당들을 중심으로 신흥 종교단체인 관성교가 창시된 것인데요. 자, 이처럼 관우가 조선으로 건너와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,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의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관우가 충과 그 의라는 가장 이상적인 유교적 덕목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관왕묘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이 영상은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남원 관왕묘에 관한 것입니다. 자, 남원의 관왕묘는 이 전라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. 자, 그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